2028년 수능 개편안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특목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KNS 어학원의 자사고, 외고 그리고 특목고에 대한 대비 로드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KNS 초등관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캐롤 홍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최근에 2028년 수능 개편안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아마 5등급으로 이렇게 좀 축소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목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과로 입증하는 KNS 어학원의 자사고, 외고 그리고 특목고에 대한 대비 로드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요, 대략 2012년부터 대원외고 아니면 한영외고 또는 서울국제고 또는 상상고 이런 식으로 특목고, 외고, 자사고들의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그리고 2018년에도 대원외고에 대략 25명 그리고 한영외고에도 11명 그리고 서울국제고 및 대일외고 이렇게 강남권 자사고에 다수가 합격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도에서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2022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한영외고에 29명 그리고 대원외고에 14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일수록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도 바뀐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어 실력을 과연 어떻게 해야 튼튼히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목고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초등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정말 상위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고라던가 외대부고에 진학하기 위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외대부고하고 하나고에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그 영어 수업이라던가 심화 수업 또는 내신 커리큘럼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대부고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심화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 한 명마다 독일어나 스페인어라던가 불어 같이 하나의 외국어와 그리고 예체능적인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고 학생, 그러니까 저희 KNS에 다니다 하나고에 합격한 학생의 어떤 그 경험담인데요. 이렇게 하나고라던가 외대부고에서는 영어 심화 수업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원서 강독은 정말 소설, 희극, 시, 프로즈라는 산문 같은 경우처럼 다양한 유형의 이런 장르의 문학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유형은 상관없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의 원어민 선생님들 경우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어휘가 상당히 고급 어휘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시노님, 유의어라던가 안토님, 반의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됐는데요. 학생의 말로는 2학년 때 최초로 봤던 그 영어 내신 시험에서 자신이 잘 모르던 이런 표현이라던가 문구들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여기 표현해서 경험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의 내용, 어휘 등은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 놓치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잘 이렇게 학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가 지난 2023년 여름 학기에 이렇게 봤던 1학년 기말고사의 그 내신 평가였는데요. J.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쓰신 유명한 옥스퍼드의 언어학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J.R. 톨킨의 Live by Niggel이라는 단편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캐나다의 L.M. 몽고머리의 Anne of Green Gables, 여러분 다 아시죠?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영미권 또는 이 캐나다권 또는 이 영국권들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요. 이렇게 문학 이론이나 배경 지식이나 또는 이런 다양한 어법, 추론들이 포함되었던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3년도 1학기에 외대부고의 내신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Fable for Tomorrow라고 하는 레이첼 카슨의 그죠?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환경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이런 작품의 첫 번째 챕터를 Fable for Tomorrow라고 해서 그죠?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우화라는 이 작품을 완전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here was once a town 이런 식으로 쓰면서 우화의 이런 어조라던가 그죠? 이렇게 관행을 쓰면서 뭔가 앞으로 교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까지도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moribund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moribund라는 단어는 아마 학생들이 처음 봤다면 마치 해머, 망치로 딱 두들겨 맞은 것처럼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moribund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고급 어휘인데요. 뭐 빈사 상태 아니면 거의 소멸 직전에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어휘였는데 아마 처음 접근했던 이렇게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난이도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메타포라던가 그죠? 은유법이라던가 personification, 의인화라던가요. 이런 다양한 이런 작가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장치나 기법에 대해서도 통합형의 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외대부고라는 이 학교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굉장히 그 교장 선생님이 IB 수업에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토론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모토가 바로 이건데요. Socratic Debate Forum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최고의 독서가가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리더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Socratic Debate Forum을 모든 1학년 학생들에게 의무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대부고에 입학한 또는 합격한 학생이라면 1학년 내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Socratic Debate Forum 활동을 꼭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치, 기술, 예술, 과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의 도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된 도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토론까지 진행한 내용까지 그 첫 번째 도서를 읽었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진행했던 그 전체적인 과정까지를 포함한 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모두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이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아무래도 바빠지니까요. 이렇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Socratic Debate Forum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토론하는 주제를 제가 몇 가지 골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정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토론을 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또는 트럼프 행정부 또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그 중국에 대한 그죠? 중국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죠. 대중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이렇게 대처했냐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었냐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인도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군사적인 대응을 했는가 이런 정책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그저 그 의의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런 정말 국제 정치적인 얘기도 다루고 있고요. 또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오라던가 아니면 이 외대부고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만약에 이런 미중 패권을 분석했을 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겨난다면 당신은 현실주의적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분석하고 토론해 보라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고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요. 또는 주택난 위에, 그쵸?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주택 문제 말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꼭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외대부고의 특성과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하나고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는 영어 수업의 최소 이수 단위가 3년 내내 10단위가 되는데요. AP, 그러니까 Advanced Placement입니다. Advanced Placement는 미국에서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를 해서 볼 수 있는 문학이라던가 영어 분석에 관련된 그런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실제 한국 국내 학교들에서는,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아니고요. 실제 한국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민사고, 외대부고, 그리고 하나고에서만 AP 수업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수업에서도 심화된 원서의 교재들, 또는 교과서, 또는 작문 수업,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고전 작품들, 그러니까 현대 모던 클래식스라고 하는 Fahrenheit 451 같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이라던가 아니면은 Lord of the Flies와 같은 윌리엄 골딩의 대표적인 이 고전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심도 깊게 원서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학적인 분석 에세이를 쓰는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하나고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이 원서가 Lord of the Flies라는 윌리엄 골딩의 이 고전 작품인데요. Lord of the Flies는 소년들이 12명의 소년들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면서 서로 이제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싸우는지, 하면 서로 같이 협력을 잘 하는지, 하면 서로 질투를 하진 않는지, 시기하진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협력이 잘 이루어지다가도 약간 이렇게 집단별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던가 소년들의 정체성이라던가 이제 어린 학생에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발달 관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과연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고전 작품, 그죠? 이런 원서로 되어 있는 훌륭한 고전 작품을 좀 많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케넷에서도 이런 소설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목 자사고 대비를 위한 케넷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심도 깊은 분석이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에 대한 초입의 단계로서 다양한 어휘와 배경 지식에 노출되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영작, 그러니까 글 또는 문장을 다듬고 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팅을 한 학기에 2번 또는 3번씩 이렇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팅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거나 포스터를 작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학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성장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지식을 많이 채우고 내가 쓸 수 있는 글짓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문을 하는 연습도 더 심화하고 사고력도 좀 더 성장시켜서 이게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발생했지만 여기에는 요 하나가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요인들도 있었구나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성장시키고 디스커션과 라이팅을 같이 동시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강화할 수 있는 문법 수업이 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형에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아무래도 언어는, 그죠? 아무래도 언어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카데믹하고 어려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토플하고 탭스 독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탭스는 주 1회 의대반에서 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토론 및 라이팅도 저희 6학년 IB 수업에서 심화하고 있고요.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 프로그램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IB 프로그램은 실제로 1960년대 그쵸?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었던 IB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주단한 이렇게 자신들이 설립한 교육 프로그램이요. 세계에 나갔던 해외 주재원이라던가 아니면 대사관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는 고등 디플로마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중등, 초등까지 이렇게 확장된 프로그램인데요. 고등 과정인 DP, 그러니까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2년의 교육 과정으로 세계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고요. 세계 하이어 레벨과 세계 스탠더드 레벨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6과목을 통해서 각각 한 과목당 7점 만점에 이런 42점의 이 시험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Extended Essay라고 하는 대략 2천자에서 3천자 사이에 실제 소논문을 작성하게 되고 지식이론이라는 TOK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라는 Creativity, Action, Service라고 하는 이런 봉사활동이라던가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3점을 더 얻어서 45점 만점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B 수업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요. 뭐 옥스퍼드, 하버드, 뭐 캠브리지, 아니면 뭐 MIT 이런 유수의 세계 아주 뛰어난 학교, 우수한 학교들의 합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IB 영어, 그러니까 Higher Level English가 정말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거나 논리력, 그죠?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면서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데 좋은 능력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Higher Level에 대한 영어, 영문학에 대한 수업에 대한 평가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External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스위스 재단에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 영어 논문들에 대한 그 평가 기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3학년 당시에 학생들이 학습했던 문학 작품 2개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그죠?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에세이, 소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 성찰적인 평가를 짤막한 2개에서 3개 패러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게 외부 평가고 그 내부 평가라고 해서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작성해서 평가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평가 요소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점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 또는 비평 또는 대조하면서 어떠한 점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 아니면 내 인생에 되돌아보니 이런 점이 내가 이 문학 주인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IB 영어의 특징은요.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의 다양한 작품들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연구 과정이며 그러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지문 또는 어떤 문학 작품, 비문학 작품을 보던 분석하고 스스로 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이렇게 더 함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IB 프로그램이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면요. 실제로 저희 외대부고에서, 그죠? 외대부고에서 이렇게 IB 디플로마 과정을 끝내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와 옥스퍼드 법학과에 동시에 합격했던 이 김예리 양의 그 인터뷰에서 잠깐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IB는 말 그대로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그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배워나가는 그 추구하는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이끄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구술, oral present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 discussion이 수업 내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 과제, 소논문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이 추구해가고 자기 성찰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의견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라고 하죠. interdisciplinary studies라고 해서 하나의 학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같이 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는 수업을 하다가 토론과 글쓰기 위주의 참여형 수업을 하니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같이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공 또는 줄거리 또는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어휘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학 분석 논문을 쓸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에 대해서 자신이 수학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좋아하는데 벡터 툴의 어떤 공식도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소논문을 발표했다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NS에서 제공하는 IB 커리큘럼과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는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뭐 지루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게 공부니까 우리는 해야 돼 이런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pre-IB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접하고 이것에 대해서 글쓰기와 토론과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들의 hobbies, 취미생활 또는 water and pollution, 그래서 물과 물에 대한 오염, plastics, planets and earth라고 해서 행성과 지구 또는 문학 또는 문화권에 다른 다양한 축제들 또는 zoology라고 해서 동물학, 그죠? tornadoes and hurricanes, 그래서 자연재해들 또는 places to visit, 그죠? 세상에서 내가 방문하고 싶은 국가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는 지금 저 주니어 반이 5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Our World라고 하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온 이 교재를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반, Honors 반, 그리고 엘리트 반은 Our World 시리즈의 4A, 5A, 그리고 6A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인 프로 반과 그 다음에 에이펙스 반 학생들은 World English 1이라고 해서 TED Talks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뭐 두뇌 과학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브라질의 슬럼가를 이렇게 변화시킨 인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서 듣는 이런 짤막한 3분에서 5분 사이의 짤막한 연설,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D Talks and Wri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뭐 토성이라던가 목성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생각해봐, 우리 지구하고 어떤 점이 이 행성이 차이가 있을까? 기체형이라는데 그럼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그럼 이 행성들은 왜 이렇게 춥거나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 라고 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기반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조사, 리서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스터를 작성하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요, 물론 포스터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스터나 프레젠테이션에 준비할 학생들이 어떤 원고를 쓸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저희가 뭐 친구한테 이메일을 써볼까?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에 놀러 갔는데 친구한테 엽서를 써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라이팅 액티비티즈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그죠? 예전에 과거의 작곡가들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악보를 그려서 작성했다면 현재 오늘날에는 미디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쉽게 음악을 작곡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이런 compare and contrast 에세이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연습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저희 3, 4학년 학생들이 Where I'm Local, 그래서 로컬이라는 게 현지,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게 지역의 특색이 무엇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포스터를 작성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 학생은 어릴 적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와 탕후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달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탕후루라고 과일을 설탕에 이렇게 코팅해서 먹는 이 탕후루와 자신이 좋아하는 그죠? 이 떡볶이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지우라는 학생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작성한 이 원인과 결과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예쁘게 잘 작성해서 그쵸? 아주 딱 눈에 띄게 되게 잘 주목하게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스터를 작성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제주도에 살았는데 제주도에선 귤이나 한라봉이 맛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포스터를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이제 3, 4학년 수업이나 5학년, 6학년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5학년, 6학년은 저희가 시니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3, 4학년과의 약간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저는 이제 약간 미국에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형의 그 학교에서는 5학년까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IB 실제 학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Middle Years Program이라고 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이 교재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학년의 Elementary Superior Master 그리고 6학년의 Advanced 학생들이 English 2라고 하는 언어 학습 또는 언어 습득이라는 이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고력을 정말 확장할 필요가 있는 저희 5, 6학년 학생 중에서도 Challenge, Expert 학생들은 지금 Individuals and Societies라고 하는 개인과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뭐 살림벌채나 아니면 사회 빈곤 수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약간 Social Studies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학년의 최의대반, 최상위반인 스카이 의대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어와 영문학 이 교재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historical fiction, 그러니까 역사적인 소설과 역사적인 소설들에서 여주인공들은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소설에 영향을 끼친 게 있었을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English 2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언어 습득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식의 그죠? 그러니까 언어 매체. 예를 들면 뭐 non-fiction이라던가 documentary라던가 뭐 시라던가 뭐 어떤 사람의 일기라던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글과 텍스트 또는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정보로부터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니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ity of Pompeii라고 했던 화산, 그쵸? 아시죠?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리 큐리 박사님, 그쵸? 아시죠?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너무나 유명하신 여성 과학자분이신데요. 이분의 취미생활이 자전거 타기였다는 생활을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말 대단하셨구나.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니콜라스 테슬라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아시겠지만, 그죠? 이 그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실제로 뛰어난 그죠? 이 누굽니까? 바이올린, 그죠? 바이올린 연주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뛰어난 유명한 인물들이 이런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과연 취미 생활을 갖고 있나요? 취미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몫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6학년에 이제 expert 수준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Individuals and Society 수업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과목은 정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개인이 사회에서 존재하면서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역이라던가 공동체라던가 학교 내에서 나의 사람이라는 존재 또는 친구들 사이의 존재, 이런 정체성이나 아니면 사회 집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만화 카툰 스트립을 보시면 알겠지만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얻는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산물, 그렇죠? 그러니까 찌꺼기, 이런 거 자네만 얻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극렬한 이 대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화 스트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부유한 사람들의 거대한 주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이 쓰레기 오염물과, 그리고 아래 이 그림, 그죠? 이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아주 작은 주택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소수의, 그죠? 부유층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라던가 아니면 빈부격차, 의학 서비스에 대한 접근율의 차이,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런 식에 대해서 여성 남녀, 여성 남성에 대한 교육의 차이, 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성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deforestation, 그죠? 산림벌채가 얼마나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죠? 아니면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게 되는 조류 아니면 동물들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가서 생존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게 멋진 포스터를 작성했길래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reen washing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green이라는, 그죠? 환경 친화적인이라는 용어와 white washing이라고 해서 그래서 환경에 해롭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green washing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아니면은 이렇게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만든 물건이라면 내가 좀 사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포스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6학년 스카이 의대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Language and Literature 2, 지금 이 언어와 문학, 그러니까 영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심도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빅토리아 시대 런던은 굉장히 대도시였고요. 사람들이 시골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아동 노동의 착취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손을 잃어버린, 손이 잘린 그런 소년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렇게 빈민가, 슬럼들이 많이 형성돼서 굉장히 더럽고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빅토리아 시대 런던은 어떤 도시였는가? 그리고 이 도시의 그 특정한 환경이, 그쵸? 그때 막 산업혁명이 막 발생하고, 그쵸? 이제 대도시가 막 메가시티가 형성되고 있던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환경, 그쵸? 이 설정 자체가 그 역사적인 소설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아니면은 이때 당시에 존재했던 이런 도시의 슬럼가라던가, 빈곤이라던가,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론 약간 언어와 그리고 영문학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도시 이야기와 같은 이런, 그죠? 대표적인 소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애를 괴롭혔을까?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렇게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에 대한 매슬로우의 그죠? 이 관계성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이 아동 심리학자 또는 교육학자에 따르면요, 우리는 먼저 생리학적인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죠? 맞죠? 잠을 자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그죠? 정말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저도 더더욱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한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love and belonging. 그죠? 내가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어. 아니면 나는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야. 이렇게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감정. 그 다음에는 self-esteem, 그죠? 이렇게 내가 자존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라미드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죠? 그 욕구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매슬로우의 그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 학생들이 IB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학기에 그쵸 그 그리스라던가 아니면 로마라던가 이런 다양한 문명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학생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그죠 이 사람이 유레카 하면서 그죠 그 금속의 물질 그죠 그것에 대해서 발견한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아르키메데스 스크루라던가 수학적인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 의대반의 제이라는 학생인데 short story 그러니까 chicken to the slaughter라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상상한 어떻게 약간 단편적인 소설을 작성해 왔는데요. 너무 잘 써서 어휘도 너무 훌륭하고 tingling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정말 walked around the farm again 뭐 이러면서 ghastly 이런 어휘도 쓰면서 너무 단편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잘 써서 제가 예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단편 소설 뭐 아니면 시 아니면은 뭐 argumentative essay라던가 다양한 라이팅을 그죠 계속해서 선언문 작성과 단편 소설과 시라던가 아니면 narrative라고 해서 자기 경험담이라던가 다양한 작문 연습 즉 글짓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까지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다면요, 전체적으로 KNS 초등관이 지금 하고 있는 정규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통합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설만 하겠다, 아니면 IB만 하겠다, 아니면 뭐 문법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히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딩도 그죠? 3, 4학년 때부터도 리딩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죠? 문법도 필수적이죠. 학생들이 좋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으려면 주어 다음에 그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오는 거나 그 다음에 조동사가 먼저 와서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문법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스닝은 과제형으로 나가고 있고요. 소설 그리고 프리-IB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통합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자 이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Reading 그죠? 저희 지금 3, 4학년의 주니어 학생들은 Reading for Subject라는 교재를 들어서 다양한 미술 뭐 피카소의 입체파라던가 역사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 그죠? 아니면은 뭐 지리 과학 지문들을 함께 다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소설에서는 소설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라던가 줄거리 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소설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딩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IB에서요. 테드톡스에서 나왔던 뭐 두뇌 과학자가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뇌졸중을 경험했는데 생각보다 그쵸 두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니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언어 또는 수학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강연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정리하고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해서 클래스룸 액티비티스나 라이팅을 통해서 서로 학생들의 그 언어 능력 또는 자신의 사고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죠? 투탕카멘 왕, 그 어린 이집트의 왕이었죠. 투탕카멘의 무덤이라던가 또는 토성의 고리라던가 이런 되게 재미있는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고요. 그 이후에 같이 라이팅과 수업 시간에 액티비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시간에서는요, 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라던가, 그래서 동사는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제라고 해라고 하면서 tense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중요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장을 영작하는, 그죠? 같이 연습하면서 계속 이렇게 써야지 규칙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요, 뭐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관계,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Flora and Ulysses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이가 좀 안타깝게도 이혼 가정의 아이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던가, 뭐 여기에서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대우라던가, 또는 시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렇게 인물, 줄거리 또는 상황에 맞춘 인물의 성장,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줄거리 이해에 대한 질문과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 레벨 및 숙제 관리 제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3, 4학년의 레벨은 Scholar, Honors, Elite, Pro, Apex 이렇게 5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pex 반은 현재 화목반밖에 없고요. 월금 화목 다 3시 반에서 6시 20분.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학원에 와서 같이 뭐 리딩이랑 또는 grammar 또는 IB 이렇게 3교시의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막 시작할 당시에 10분 동안 단어 시험을 보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숙제를 공지하고 숙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예쁘신 진선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월급 프로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암기는 여기에요 라던가, 아마 리딩 숙제는 여기를 해와야 돼요 라던가, 리스닝 과제는 여기 하고 스스로 채점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항상 이렇게 숙제 공지를 올려주십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확인하고 집에서 본인 스스로 또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숙제를 체크하고 완성해 오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5, 6학년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5학년은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학년이 되기 전에 좀 언어를 확실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5학년은 저희가 지금 4개 레벨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Element, Superior, 마스터, 그 다음에 의대반 이렇게 4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금 화목반 모두 정규반이 주 2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비슷합니다. 얼질에 2번 토플 리딩 수업이 들어가고요. 문법 수업이 1시간, 그 다음에 노블 시간이 1시간, 그리고 IB 수업이 한 번은 교재와 함께 중심 내용을 토론하고 다른 한 번은 라이팅, 그죠? 실제로 영작문을 하는 그런 연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학년. 6학년 정말 중요한 단계죠. 이제 예비 중일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는 내신이라는 시험이, 그죠? 아시죠? 단대부중은 1학기부터 시험을 봅니다. 다른 중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송파, 아주, 뭐 진선, 휘문 이런 여기 주변에 있는, 그죠? 기타 대표적인 학교들은 전부 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내신 시험을 보지만 안타깝게도 단대부중의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부터 내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학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문법 수업을 강화해서 일주일에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문법 수업이 일주일에 주 2회 이렇게 2번씩 수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토플 리딩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IB도 IB discussion 그리고 IB writing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6학년도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vanced, challenge, expert 그리고 sky 의대반 이렇게 4개 반으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토플 리딩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YBM에서 이렇게 출판한 토플 코드 브레이커 리딩의 기본 단계 Basics,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이 교재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 스카이 의대반 친구들은 지금 흑돈 토플이라고 해서 실전 토플 모의고사 유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그 리네우스라고 하는 카를로스 리네우스라고 하는 스웨덴 생물학자, 그러니까 동물학자였는데요. 이 분류하던, 그죠? 생물체들을 분류하던 명명법, 분류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주제별로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문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고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빠르게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독직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읽고 대충 이런 단어니까 이렇겠지라고 본인 스스로 지레짐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정확도와 꼼꼼한 이런 분석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심도 깊은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5, 6학년은 이제부터 정말 중학교 수업을 좀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은 봄학기, 여름학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을학기부터는 주관식, 즉 서술형, 문장을 명작하는 연습과 그 응용 문제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실제로 같이 풀어주는 연습을 겨울학기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챕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출문제, 즉 내신 문제와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1700년대 후반의 비엔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분사구문을 실제로 분사구문을 통해서 작성하시오, 이런 영작의 이런 시험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법상 모두 바른 것의 집합은 그쵸,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시고 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쵸, 정확하게 어법을 사용한 문장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5, 6학년의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 직독직해를 저희가 숙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플 리딩에서 공부했던 지문을 이렇게 준 다음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말로 본인의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죠, 해석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 토플 지문에 나오는 그 어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라던가 하이포탈러머스, 아니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계속 확장하고 학습하면서 단어장과 함께 아이들의 어휘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초등반 정규반의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의 공부에 조금 더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고 뭔가 어린 학생들이니 조금 동기가 부여되는 어떤 걸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가 복합 테스트 스탬 릴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학생들이 매번 학원에 올 때마다 단어 시험을 10분씩 보는데요. 이거를 통과할 때마다 저희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한 학기, 즉 3개월 내내 학생들의 스탬프, 그러니까 통과했던 단어 시험이 누적될 때마다 이렇게 과자, 초코송이, 홈런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 거의 내내, 그죠? 거의 항상 동안 21번이나 이렇게 모두 다 단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싱글콘을, 쿠폰을,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많이 못 얻어서 되게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빠져서 이거 선생님 저 20개예요 하면서 안타까워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지난번에 1점 차이로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복학킹이라고 해서요, 예전 월별이었는데 이제 한 학기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했던 그 단어장에 있었던 모든 범위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리뷰 테스트 전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복학킹
상위에 당첨이 되면 또 저희가 이렇게 반별로 가장 잘한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치먼트 테스트, 그죠? 이게 어치먼트 테스트가 약간 한 학기에 한 번씩 보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중간 평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어려워하고 어떤 영역을 잘 푸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런 유형의 중간 시험인데요. 매 학기마다 딱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유형 20문제, 문법 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데요. 거의 탭스 유형이나 토플 유형에서 혼합된 형태로 종합형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 이거는 반별이 아니고요. 각 레벨별 가장 잘 본 1등 학생에게 장학 쿠폰도 주고요. 그 다음에 치킨 였습니다. 이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 세트가 이제 어머님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서 가족들이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저도 감사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달러데이라고 해서요. 네,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해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문법 시험이나 리딩 리뷰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플러스 점수라던가 이런 걸 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 점수가 더해져서 5월 5일 어린이날과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 점수를 KNS 달러로 환산해서 학생들이 뭐 필통이라던가 메모지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샤프라던가 펜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바꿔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성실히 하자. 네, 이게 저희 학원의 모토. 그리고 모든 실력을 골고루 대비하고 토론과 심화된 영어 학습을 통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